서동구 매직TV 시청자, 구독자, 투자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3월이 시작이 됩니다만은 3월의 첫날부터 미국 시장 극심한 변동성을 초래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서동구의 매직TV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서동구의 이슈 인사이트에서 말이죠. 바로 지난 2월 13일 날 강력한 매도를 단행했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왜 그랬느냐. 미국의 소비 위축이라든가 인플레 우려가 고조가 되면서 디플레이션 또는 스태그플레이션, 그런 관세라는 부분이 별거 아니요? 뭐 이런 분위기에서 야, 이거 심각하네? 이런 식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미국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이번 달에 우리가 미국의 변동성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논란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오늘 밤부터 적용이 되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관세 이 부분, 거기에 중국과 함께 또 중국도 보복 관세를 단행하고 있는 이런 관세의 변동성이 극대화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이 트럼프의 속내가 의회 연설 등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도 3월 달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순한 정말 거래를 위한 관세냐, 아니면 진짜로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보호무역주의가 팽창하게 만들고 전체적인 물동량 감소에 인플레를 자극하고 세계 경기의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국내의 주요 이벤트들을 3월 달에 보면 3월 초부터 중순, 하순까지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물론 항상 나오는 미국의 고용지표도 3월 7일 날 발표되고 또 3월 17일 날 엔비디아 데이의 여러 가지 얘기들도 기대가 됩니다만은 굵직한 정책적인 어떠한 것들을 감안해서 봤을 땐 지금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5년이 개막돼서 스페인에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중국 양해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경제 성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미국이 건드리고 있는 대만과의 문제, 이 부분이 어떻게 또 나올 것이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작용이 되고요. 또 다음 주에는 바로 내 마녀가 춤을 춘다라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이 만기인 날 외국인들의 극단적인 매도 청산했던 물량들이라든가 또는 매도했던 물량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그리고 3월 20일 날 미국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트럼프가 강하게 금리 인하를 요청하는 상황 속에서 FOMC 회의에서 과연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인지 아니면 금리 인하와 관련된 힌트를 줄 것인지,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31일부터 전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된다라는 이 부분들이 우리는 내부적으로 미리 납작 엎드리는 듯한, 그러다 보니까 고공행진을 보였던 주도 섹터에 내에서의 대장주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고공행진했던 종목들의 조정폭이 미리 나오고 있는 이런 요인도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국내적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걱정하면서 지금 냉정히 보면은 뭐 양극단의 심각한, 뭐 서로 주먹질만 안 했을 뿐이지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는 내란의 어떠한 그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헌재에서 탄핵 여부가 결정이 되고 조기 대선 전국으로 가는지의 여부라든가, 그러면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서 이 혼돈의 이러한 한국의 경제를 새롭게 일으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것인지,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크게 3월 달에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1월부터 2월까지요. 주요 인사들의 트럼프 같은 경우 지난 2월 12일 날 금리를 낮춰야 다가오는 관세와 함께
로큰롤 미국 열심히 떠들고 있습니다. 또 제레미 시겔은 지난 1월 7일 날 주식시장 10% 하락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와 같은 흐름들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조지프 스티클리츠는 2월 17일 날 최악의 경제 시나리오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위험하다. 또 1월 28일 날 데이비드 칸은 버블이 경제를 떠받칠 수가 없다. 그동안 떠받쳐 왔다죠. 버블이 경제를 떠받쳐 왔다. AI는 다를까? 이런 비관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역시 버핏이다. 현금 비중을 만들고 S&P 500 지수 추종하던 ETF는 전량 매도하면서 닷컴 버블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많은 현금 비중을 만들었다. 이러한 내용들까지 나오면서 역시 버핏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 역시 개장 초에 좋았습니다. 아마 11시 반에 여러분들 괜찮네 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되지 못하게 나타나고 관세 부과라든가 또 GDP 나후에 그러한 1분기 실적 그 통계는 실시간으로 수치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역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얘기들이 나와가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들 결국 다우 1.48% 나스닥 2.6% 18,000도 위협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의 급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S&P 500 1.76%. 러셀 2000은 말할 것도 없겠죠. 자, 여기서 주요 종목들을 간략하게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보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개장 초에 오름세로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엔비디아가 제일 큰 하락폭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런 저항을 작용이 됐고요. 트렌드를 거보면은 바로 이렇게 하락 추세대까지 110불대까지도 열어둬야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라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이 엔비디아가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사실 120불이 깨서는 안 되는 자리인데 이 라인들까지 200일선까지 밀려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면은 이 110불을 열어둬야 된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110불을 열어둔다는 얘기는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18만 원 초반까지도 열어둬야 되는 그런 어떤 위치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별로 그렇게 5만 5천 원, 5만 4천 원 내외에서 지지를 다시 보일 걸로 예상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테슬라의 경우에도요. 좋은 흐름들이 연출이 되면서 장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크게 올라가면서 이 300불을 회복하는 이러한 모습도 연출됐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얘도 이렇게 위아래 꼴이 다르고 길게 음봉으로 마감이 되는 이 트렌드 하단에서 나름대로 얘는 하방을 잡아주고 올라오려고 했었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테슬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바로 여기 지난 금요일 날에 반등을 주었던 저점의 자리 이 270불, 280불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줄 것이냐. 얘도 만약에 이게 깨지면 결과적으로는 이 직전의 고점대들을 계속해서 형성해 주었던 바로 250불. 얘도 250불까지 열어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110불, 테슬라 250불. 근데 여기서 그래도 270불에서는 하방을 잡고 되돌리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일단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요. 나름대로 하단에 근접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반등을 줄 수 있는 자리에는 있습니다. 또 미 증시를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200일선과의 여유가 있는 모습이고 지난 13일 날도 말씀을 드렸던 이 다우 기준으로 현재 위치에서 보면은 바로 이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4,300포인트대를 43,000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자리가 만약에 이탈이 되면 42,000선까지도 열어둬야 되는 거고요. S&P 500 지수도 직전에 이 저점을 중심으로 해서 아직 200일선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200일선보다도 바로 직전의 저점이었던 이러한 자리들
그렇죠. 5,800포인트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하방을 잡아주는지가 중요하고 나스닥은 이미 200일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18,000선이 대단히 중요한 자리로 작용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자리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직전에 이 고점대들이 연출되면서 하방을 잡아주고 지지선으로 바뀌었던 이러한 자리들입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이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밑에 꼬리 달기도 했습니다만은 기술적 반등이 이번 주에는 강하게 연출돼야 될 자리들 최소한도 18,500에서부터 19,000선까지 갖다 놓느냐. 그래야지 이 저점에 신뢰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여기도 우리가 무너지지 말아야 될 라인인데 라고 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항상 저점이라는 거는 예상은 합니다만은 이것이 저점으로서 작용되려면 급락 이후에 반등이라도 이렇게 주고 다시 한번 이 라인들이 훼손되지 않을 때 이때가 저점이었구나라고 지나고 나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반도체 지수는 상당히 안 좋게 물론 엔비디아의 급락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정도 선 라인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결국은 지난 8월과 9월 달의 저점들 여기까지 깨고 내려갈지 아니면 이 직전의 요 저점 그러니까 급락 이후에 급반등을 주었던 자리 그러면서 여기가 저점이었구나라고 확인이 된 자리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루한 박스권의 흐름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 하단부까지 이탈이 됐다라는 거는 빨리 이번 주 내에 이 4,700, 4,800선 위로 올라서 주어야만 여기가 그래도 이번 급락 구간에서 저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 작년 4월 달에도요. 이런 상승 기조를 진행하고 왔다가 A, B, C로 하락했어요. 여기서 물론 이 120일 이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를 보인 것도 있겠지만 이게 저점으로 작용이 되려면 빠르게 회복을 시켜주면서 그 다음 저점이 한번 나왔다는 얘기지.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추세를 그려갔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최소한도 이 박스를 형성했던 이 자리들이 회복이 돼줘야 됩니다. 이 저점의 하단부까지 빨리 올라와 주어야만 반도체 쪽들도 어느 정도 하락을 마무리 짓고 대반등 줄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야 될 건 뭐냐면 종목별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안정이 돼줘야 됩니다. 시장이 안정이 되기 위해서 각 지수들의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또 지수의 움직임을 보면서 지수가 하방을 잡아주는 지난 금요일처럼 외국인들, 기관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패대기 치는 그런 상황은 오늘 안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규모 매도를 때리고 나서는 일순간에 이렇게 1조 5천억 이상 때리는데 오늘도 여러분들 1조 5천억 이상 때릴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 쪽에서 어떻게 되갚는 모습들이 나와주는지 코스피, 코스닥에서도 어느 정도의 하락폭이 또는 순매도 규모가 감소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시장의 모습을 보시면은요. 코스피 기준으로 월간 단위로 일단은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윗골이 길게 달린 모습들. 이게 이제 또 저항으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 역시 제가 여러분들께 2550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줘야 됩니다라고 했지만은 현재 위치에서 본다라면 결국은 2550이 아니라 이 밑에 있는 2500선이 이제 한번 또 정거장이 됩니다. 제일 좋은 건 2550 이상에서 지지가 돼야 되는 거지만 2500선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본다라면 어떠한 흐름입니까? 지난번 구간에서도 이렇게 개파락이 연출이 되는 흐름 이후에 곧바로 되돌림이 주어졌던 것처럼 여기서 2500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라면 우리 시장은 이번 주에 2550만 빠르게 돌아와 주면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과정에서 오늘 만약에 미국 시장이 또 하락했다고 아침부터 여러분들 패를 끼치겠습니까? 매도 못하신 분들은 대반등 줄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니까 오히려 이제는 2550이 빠르게 되어주면 2580, 2600 근처까지 가는 거고 어리버리에서 2550 이상 올라오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그때도 매도 못하신 분들은 그때 일부 비중을 줄여나가는 이러한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모습만 놓고 보면은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면서 여기 하단에 대한 지지력은 계속해서 보여줘요. 그러면 얘가 이 중심값이라고 할 수 있는 800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지금 계속 저항을 보고 있죠. 크게 보면은 얘는 650에서부터 이 950까지의 넓은 변동성이 큰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구간에서도 780까지 갔다가 못 갔죠. 그러면은 밑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그러면 여기 이 800에서부터 600, 670을 중심으로 해서 박스를 형성한다고 했을 때 이 중심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75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만약에 여기서 700 초반까지 밀린다. 지난달에 저점이 700이었죠? 그러면 700이고 종가는 743입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밀려 내려오면서 700까지 밀려 내려온다라면은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750 이상 빠르게 넘어와서 그 이상으로 가는 자리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물린 종목이든 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일부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현금을 만드는 그러한 자리들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부터 2500선 초반이라든가 700선 초반은 도망갈 자리가 아니라 최소한도 홀딩 내지는 시장의 수급과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일부 분할 매수 내지는 매도는 유보해야 될 자리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월의 첫날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러한 이벤트라든가 주요 내용들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마시고 2월 13일 날 우리 회원님들하고는 강력한 매도를 단행하고 현금을 50% 이상 만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못하신 분들은 이번 반등 구간을 이용하시고 그럼에도 그것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 다음 주가 되겠죠? 3월 15일 날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1, 2부로 진행이 되는 2025 성공투자 증권 강연에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많은 분들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성공투자 하시기를 바라면서 서동구의 매직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